정말 알찬 내용 준비했거든요. 오늘 나가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시댁 갈등이 변화가 있고 시대별로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 시댁은 제사도 없고 쿨해라고 안심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구시대적 시댁과 현시대적 시댁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왜 그랬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내 시댁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듯 하나씩 대조해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어느 시댁에 있나요? 첫 번째, 과거 시대에 친정 부모님 제사나 경조사보다 시댁 일이 무조건 우선이죠. 친정 가겠다는 말은 눈치 보이게 만들면서 시댁 행사는 당연한 의무로 강요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며느리의 대리효도예요. 본인 아들은 소파에 누워 TV 보는데 며느리만 부엌에 있죠. 시어머니는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며 며느리를 부립니다. 결국 아들은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고 며느리만 골병이 들죠. 안부 전화와 선물 챙기기를 며느리 숙제로 할당하고요. 시댁 제사나 감정에는 당연히 열일 제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정 일은 줄과 외인이 뭘 그렇게 가냐 그러죠. 며느리는 시댁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타인의 귀한 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 수발 들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대리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아내의 인생을 갉아먹는 착취예요. 두 번째는 무례한 출산 간섭이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구시대 시댁이 있죠. 아내의 몸을 가문의 도구로 생각하는 시댁의 무례한 말이죠. 아내의 신체 결정권을 무시하는 강요와 압박. 애 가질 때 안 됐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지. 부부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손주에만 집착해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무분별한 훈수질. 태몽은 내가 꿨다. 병원보다 한약이 낫다며 간섭하죠. 가장 예민하고 축복받아야 할 시기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시댁의 과도한 기대는 아내에게 극심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며느리 길들이기라는 구시대적 행동입니다. 초반에 길을 꺾어야 한다는 서열 정리의 강박. 결혼 초기에 일부러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크게 꾸짖으며 며느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 법도를 따라라는 식의 무조건적 훈계. 친정에서 배운 습관이나 본인의 생활 방식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 집은 이렇다. 너는 왜 그렇게 배웠니?라며 아내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해요. 아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존재감을 과시도 하는데요. 며느리 앞에서 아들만 챙기거나 아들의 과거를 들먹이며 우리 아들에 대해 더 잘한다는 식으로 벽을 칩니다. 결혼은 가족이 되는 과정이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는 복종의 계약이 아닙니다. 길들이기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구시대의 문제를 알아봤다면 현재 시대에 좀 대두되는 문제들을 좀 나눠서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는 우린 쿨해라는 가면을 쓴 정서적 침범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어요. 요즘 시부모님들은 절대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다른 시댁이랑 달라, 쿨하단다. 난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해. 이 달콤한 말들이 사실은 독이 됩니다. 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아내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와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과거엔 몸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다면 지금은 심리적 경계가 무너져서 힘든 거예요. 내 감정조차 허락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가족 단톡방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바쁘니? 라며 오는 확인 전화. 이건 관심이 아니라 정서적 감시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완전 잘못 가고 있어요. 남편들은 친절하신 건데 왜 그래? 라고 하죠. 하지만 아내는 24시간 대기조가 된 기분이고 시댁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나이스한 시부모님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아내가 불편함을 말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신종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어머니,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서운하다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도 계시죠. 이런 정서적 침범은 아내를 서서히 말려 죽여요. 자기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마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이 보이지 않는 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과한 친절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친절함에 질식하고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시댁 어머니의 아들 소유욕 문제가 있어요. 너희 어제 뭐 먹었니? 주말엔 어디 갔니? 모든 걸 알려고 해요. 남편은 궁금해서 그러시지 라며 시시콜콜 다 말해주죠. 이건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아들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무서운 권력욕일 수도 있어요. 아내와 아들 관계를 질투하는 유치한 경쟁심이 유발되기도 하죠. 아들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면 꼭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요. 내 아들은 원래 무뚝뚝한데 너한테만 그러네? 라며 비꼬거나 갑자기 아프다며
아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엄마 손맛과 엄마 방식을 절대선으로 강요하는 방식도 있어요. 아내가 차린 음식이나 살림 방식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내 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해준 게 제일이지? 아들을 여전히 7살 아이 취급하며 아내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과 무리한 보상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하니? 라는 보상 심리. 집값 좀 보태줘서 비밀번호 누르고 수시로 드나드세요. 아내가 불편해하면 우리가 해준 집인데 왜? 라며 당당하죠. 돈을 준 게 아니라 아예 집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져간 거죠. 무리한 효도 대행과 감정 노동 강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희 차 사줬으니까 이번 주말엔 꼭 내려와라. 돈을 줬으니 그만큼의 시간과 노동을 내놓으라는 식이죠. 아내는 시댁의 유급 직원이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돈 아껴 써라. 그건 왜 샀니? 수입과 지출을 감시하죠. 지원을 빌미로 부부의 통장 내역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부부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근육을 키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차례나 제사가 줄어들고 그 빈 공간을 여행으로 대체하는 집들이 많죠. 근데 기존의 제사가 육체적 노동의 고통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의 정서적 구속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를 제사보다 더 무섭다고 호소하는 아내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사는 몇 시간 일하고 집에 가면 끝이죠. 하지만 여행은 2박 3일 내내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24시간 밀착 대기를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장소만 바뀐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일 뿐인 거죠. 제사 비용 안 드니까 그 돈으로 여행 가자며 아들 내외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가의 숙소나 일정을 강요하기도 하세요. 심지어 며느리에게 모든 예약과 가이드를 맡기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식의 권위주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 깨어 있으시지? 제사도 안 지내고 여행 보내주잖아 라며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시부모님의 수발을 들고 아이까지 챙기며 눈치를 보는 건 결국 아내의 몫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명절이나 휴일 전체를 시댁 여행으로 채워버림으로써 아내가 친정 부모님을 뵙거나 본인만의 휴식을 가질 기회를 원천 봉쇄하게 되죠. 우리는 너희를 배려해서 여행 가는 거다라는 명분이 아내의 입을 막는 무기가 됩니다. 요즘 이런 시부모가 어디 있니? 우리처럼 제사 없애고 여행 다니는 쿨한 시댁 없다며 아내에게 감사함을 강요하죠. 정작 아내가 원하는 거리 두기는 무시한 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효도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소통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멈춥니다. 구시대든 현시대든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독입니다. 이거 하나로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나만 참으면 가족이 평화롭겠지라는 생각, 그건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소리입니다. 시댁에게 최소한의 의견은 웃으면서 의사 표현을 하시고요. 시댁의 모든 문제는 남편이 중간 역할하면서 다 처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처갓대 문제는 아내가 다 처리하면 되는 거죠. 힘드신 거 잘합니다. 남편과 싸우고 시댁 눈치 보는 거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손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용기 내서 선을 긋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이거 하나는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봐 무서우신가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실이 있어요. 그동안 남의 집 귀신이 되려고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댁의 비난이 쏟아질 수 있어요. 남편과 큰 소리가 오갈 수 있겠죠. 그 폭풍우를 지나야만 비로소 고요한 바다가 옵니다. 지금 이 고통을 외면하면 독은 자식에게까지 퍼집니다. 아이에게 참는 엄마가 아닌 행복한 엄마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비록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단단해지면 시댁도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평범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결혼 생활을 진짜 끝까지, 진짜 열정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모든 부부들이 평범한 부부가 될 때까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